오늘 날씨가 스산하니 그러네. 그렇죠. 미세먼지가 여기도 영향이 좀 있죠. 그죠? 서울에는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환자가 마스크 다 끼고 다니잖아요. 다녀보니까 미세먼지가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이 조금 막히고 하는 거 보니까. 마스크 안 끼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눈이 좀 오면 차 운행을 잘 안 하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늘 많이 보니까 애들이 이 경사진 때를 눈이 오면 막 뛰어다녀 밑으로. 우리는 겁이 나가 살 요리 다니잖아. 안 넘어져 애들이. 환경이 그만큼은 그죠? 여기는 눈설 매장이 근처에 있어요? 아, 우리 집 근처네. 집에 근처에 있는 사람 안 가봐. 멀리 있는 사람 오고. 양산에 보니까 이 종합운동장 같은 데 보니까 애들 눈설 매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동장 큰 데다가 막 그렇게 하더만. 울산이 재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재정이 별로 안 좋아 그런가? 문수구장 같은 데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자, 104페이지.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인가요? 다음 주입니까? 명절 전에 공부 좀 하세요. 이제 2월 다 갔어요. 명절 지나가면 금방 갑니다. 명절. 자, 인장 등록 보세요. 간단하게 이제. 자, 민법에서 배우시면 계약 자유 원칙이 있으니까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증거로서 기능을 못한다.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당사자는 직접 계약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민법과는 달리 반드시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거로 남겨둬라 그 기능이죠. 그러면 계약서에 자필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겠죠. 서명 날인은 왜 할 것인가? 민법에서 매매 계약을 직접 한 A하고 B가 구두 계약도 가능하지만 보통 계약서 쓰죠. 그러면 매도인 인감도장, 매수인 인감도장 자필 서명하죠. 그 말은 니하고 계약을 했는데 니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든지 네가 책임지자 그 말이죠. 자필 서명하고 도장 찍어준다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서명 날인 이외에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서명 날인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한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중개 업무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소속도 중개와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한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서명 날인은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명 날인이다. 이때 공인중개사법에서 서명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중개일을 함에 있어서 서명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서명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은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만 사용하여 날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인장만 사용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겠죠. 제가 등록한 명의이고 제 도장이 등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제 명의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고 발생되면 명의인이 나한테 청구할 수 있잖아요. 배상 청구를. 그러면 이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판 도장하고 제가 등록관청에 등록된 도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그럼 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 되겠다, 그죠? 그러면 등록해서 쓰고 있는 도장은 바꿀 수도 있다? 없어요? 당연히 사업 안 되면 도장도 다시 파고 하잖아요. 뭐 성명학 하는 데 가가지고 획수가 부족하네 점을 한 개 더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인장을 변경했다면 변경할 수 있는데 사용할 도장은 등록된 것만 찍어야 되죠. 변경한 다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며칠 이내에 등록하는가? 변칠 똥칠이야. 변경한 날부터 며칠요? 7일 이내에. 최근 이제 개정법이 인장을 등록할 때는 이전에는 직접 찍어서 가져와라 했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할 수가 있대. 변경한 것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 말은 좀 이따 보시면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었죠. 이전에 그냥 가져가야 돼. 요즘에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 말은 스캔 떠가지고 제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개정된 것이 나올 때 됐고, 그러면 앞에서 배우셨듯이 인장 등록은 누가 해야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인가 이거 배우셨죠? 그럼 등록할 도장은 뭐인가? 요거 구분하시는 게 공부 내용인데, 그럼 지금 인장은 서명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이죠. 서명 날인은 중개 행위죠. 그러면 서명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관계에서 등록하지 않았네,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다 제재가 뭐? 업무 정지다. 최근 시험 난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였는데 변경한 후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소속은 나중에 보시면 자격 정지 그렇게요. 그러면 거기 교재 보시면 인장 등록에서 인장 등록 의무점이 시기 있죠. 첫째 줄 누구하고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두 사람 밑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괄호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 관청에 등록 밑줄하시고 등록 괄호 보니까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 포함이죠. 거기 나올 때 됐고, 다만 그 말은 원칙은 업무 개시에 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사항인데, 다만 그 말은 예외로 인장의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할 수도 있고, 방금 전에 서식 보셨듯이 소속 공인중개사이면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단 말이고, 해야 한다. 의무 규정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걸 구분하시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속이 아닌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등록할 인장에서 1번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 개인이다 그 말은 법인이 아니다 그 말 아니야?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 있죠. 더하기 소속 공인 중에서도 인장 등록 의무자인데 법인이 아니죠. 요 사람이 등록할 인장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이 있겠죠. 법인은 나누어서 주된 사무소하고 분사무소에서 등록할 인장이 뭐인가? 요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거기 개인에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해서 첫째 줄에 세 사람 쭉 나와 있죠. 둘째 줄까지 등록해야 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에 따른 밑줄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밑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괄호 성명이 나타난 인장 으로서 크기는 가로 세로 얼마요? 7에서 30 가로. 법인이 아닌 개인 세 사람 보니까 등록할 인장은 제한이 없어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된다 그 말이죠. 인감도장도 가능하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성명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단지 크기는 제한한다.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 인장이어야 한다. 이것도 이전 기출문제에서 10에서 40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숫자가 나오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불리합니까? 쉽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함정이 법인이 아닌 자는 법에 따르니까 자기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인감도장도 가능하고 다른 도장이 가능하죠. 도장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 아닌 자는 도장에 제한을 두면 틀린다고. 기출문제처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도장이다 그 말은 인감도장이다 그 말 아니야.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누구는 법인이 아닌 자는 도장에 제한이 없다고. 물론 인감도장도 등록할 수는 있다 없다? 있지만 제한을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거기 법인 지금 적으신 1번 넷째 줄 뒤에 빈칸 있죠. 빈칸에다 X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X.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X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말은 법인이 아닌 자에게 쓰면 틀린다. 이렇게.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X.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구분하실 게 법인은 하면 어디 가게를 말해요? 주사무소를 말해요. 분사무소를 표현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법인은 등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면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뒤에 상업등기 규칙이란 말이 있죠. 법인에서 주사무소 나와 있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법인 동그라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죠. 자, 부자드림 법인 이름이 부자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라고 설립했어요. 그러면 회사 설립하려면 본점에서 등기하겠죠. 그러면 부자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에서 대표자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겠죠. 이 사람이 중개 업무 수행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나 설명서에 찍을 도장은 대표자 개인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부자드림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도장인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자체 인장을 찍어야지 법인 옆에다가 대표자 X,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 표현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법인은 인감도장을 꼭 찍으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는? 주사무소에서는. 그러면 분사무소도 법인가게죠. 법인가게니까 원칙은 상업등기규칙 법인의 인장을 같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개인이 동사무소에 신고 등록되어 있는 인감이 한 개밖에 없듯이 법인 인감도 본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이외에 분사무소는 여러 개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 인장이 한 개 가지고 같이 쓰라 해버리면 여기가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예외 없이 법인의 인장만 등록을 반드시 해야 돼. 분사무소는 법인 가게이기 때문에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한데 불편하니까 법인 분사무소만 한 개 더 허용하겠다고. 그 말은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할 수 있다. 그 개념이에요. 그럼 밑에 보시면 분사무소 있죠. 기억의 주된 사무소에서 둘째 줄 보니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당해 법인의 상업 등기를 관할한 등기소에 신고한 뭐요? 법인 인감을 등록해야 한다. 그거 법인 인감.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법인 인감을 등록해야 한다. 그 말에 예외가 없어요. 그럼 2번 분사무소 밑줄 하시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경우에는 밑줄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밑줄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개념 아니라고. 분사무소에서도 책임자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서명 날인해야 되잖아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어디 가서 등록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한 생에서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등록할 때 법인의 인장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분사무소는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인데 한 개로 제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최근 시험처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틀렸다고. 그렇다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틀렸다고.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나 쭉 나와 있고 이건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죠? 법인 인감이 본사에 있고 지사에다가 법인 인감을 일일이 내려주기는 불편하니까 대표자가 다시 사용 인감을 한 개 만들어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셋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정을 등록할 수 있을 뿐이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정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뭘 등록할 수도 있고 법인의 인정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정을 등록할 수 있다. 작년 시험 나왔던 것이 옆에 페이지 인장의 등록 장소 있죠. 첫째 줄 뒤에 분사무소 밑줄.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어디 가서 주된 동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서 한다. 등록된 인장은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변경한 경우 했죠. 며칠?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할 때 등록도 변경 등록도 뭐가 가능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 포함이죠. 5번의 인장의 등록 방법도 2번만. 법인 동그라미. 법인 하면 어디 가기를 말해요? 주사무소는 반드시 뭘 등록해야 합니까? 법인의 인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되죠. 그럼 법인 인감을 가져와라 그 말이니까 법인만 인장 등록할 때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뭐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 동그라미. 인감 도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만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말을 쓰지 법인이 아닌 자는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등록 인장의 사용 의무는 됐고 밑에 제재는 개업 공인에서는 제재가 다 뭐 업무 정지 넘기 있으면 소속은 다 뭐 자격 정지. 넘기시고 휴업 폐업 있죠.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데 간단하게 함정만 체크하시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중개업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휴업할 수 있다. 휴업했다가 휴업 사유가 풀리면 업무를 재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휴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나 없나요? 길어지면 휴업 기간을 변경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예 중개업을 하지 않겠다. 폐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개업공인에서 자유죠 지금.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법에 정한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나 폐업할 때는 미리 등록관청에 와서 사전에 신고 의무가 있어서 의무적 요구 때문에 시험 나오고 재개나 변경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언제 재개할까 얼마나 변경할까는 지 마음인데 법에서는 재개할 때는 사전에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적 요구 때문에 시험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론이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중개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계약할 수랑 관계없죠. 그러면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자면 제재가 뭐? 중개 업무와 관계없다고 지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게 결론이고. 그러면 법에서 휴업 신고 대상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얼마 때부터 휴업 신고하는가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만 신고하라고. 3월 초과니까 몇 개월 이내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3월 이내까지는 그냥 가게 문을 닫고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까지는 그냥 등록증 걸어두고 문 닫아도 된다고. 3월 초과니까 3개월 넘었으니까 4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만 신고하라고. 휴업 신고는 미리 합니다. 하고자 할 때 미리 한다고. 그러면 보세요. 4개월 휴업하고 싶다. 신고하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증을 걸어두고 얌전히 문 닫고 나중에 문 열면 되잖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4개월 3월 초과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얌전히 걸어두는 게 아니고 그 휴업 기간 동안에 등록증 대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 초과는 휴업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 등록증을 첨부하여 기한 없이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휴업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얼마부터요? 초과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휴업을 시작해서 한 번에 휴업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의 원칙은 얼마? 6개월까지만 받아주겠다고. 예외가 있어요.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 보니까 입원해서 수술 좀 해야 돼.
7개월 입원할 수 있나 없나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군대 안 갔던 사람인데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징집으로 인한 입영 19개월 갔다 와야 되겠죠. 학교 진학한다. 취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 사유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6개월 초과하여 19개월 정도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휴업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유가 없으면 계속하여 휴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4개월이면 신고하죠. 5개월도 신고하죠. 원칙은 6개월까지만 신고받아주겠다고. 이런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 4개월 휴업 신고했죠 지금? 등록증 반납했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휴업 사유가 없어졌어요. 그럼 업무를 재개해야 될 거 아니야? 4개월 휴업 신고 기간이 끝났는데 추가 연장이 필요 없으면 재개해야 되겠죠. 내 가게를 언제 열까는 신고 기간 중에도 재개할 수가 있고 기간 만료가 되어도 재개할 수가 있어야죠. 그럼 여기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해야 한다 말이 나오면 뭘 한 다음에 재개 신고 개념이 나오고 변경 신고 개념이 나오는가? 2개월 휴업이면 신고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 말은 가게 문은 닫았죠. 등록증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어요? 걸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재개하면 돼. 등록증 찾아올 일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법에서 재개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는 말은 4개월 이상 3월 초과는 휴업 신고해서 가게 뭐가 없고 등록증이 비어있으니까 신고 기간 중에도 재개하겠다 결정은 신고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문을 열겠다고 재개 결정은 지가 하지만 가게 가보니까 뭐가 비어있다. 등록증이 비어있으니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증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개 신고한단 말은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재개 신고예요. 그러면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란 말은 뭘 한 다음이라고? 휴업 신고한 다음에 나는 것이 재개고 변경이어서 재개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 관청에서 신고한다 그 말입니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신고한다고. 그럼 재개 신고하러 간 목적이 등록증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럼 재개 신고받은 등록 관청은 등록증 반환해야 되겠네. 시간 개념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즉시입니다. 재개 신고받은 등록 관청은 즉시 등록증을 반환해야 한대. 지금 4개월 휴업 신고했죠. 신고 기간이 만료가 돼 가는데 만료가 되어도 재개가 안 되겠다. 그 말은 휴업 사유가 길어졌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신고한 기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변경을 하여도 처음에 4개월 휴업 신고한 다음에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 추가 2개월만 더 가능하겠죠. 이런 사유가 있어서 변경할 때는 6개월 초과여 변경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신고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서 변경하든지 6개월 초과여 변경하든지 무조건 미리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휴업 신고한 다음에 나눈 것이 재개고 변경이라면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이 이미 반납되어 있죠.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해야 한다 할 때는 등록증 첨부해요?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요? 등록증 첨부란 말은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걸 묻는다고. 3월 초과 휴업도 미리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면 더군다나 뭐 할 때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더군다나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돼. 요거 비교하는 게 휴폐업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3월 초과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할 때는 뭘 가져오라고?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할 때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증 첨부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는 방법도 휴업, 폐업 신고서, 재개, 변경 신고서는 다 있는데 휴업, 폐업 신고할 때는 신고서뿐만 아니고 뭘 가져오라고?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라 그 말이고 재개,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네. 그래서 신고 방법이 신고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등록증을 첨부하는 3월 초과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는 직접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와야지 인터넷상으로 전자문서에 신고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컴퓨터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재개 신고나 변경 신고는 뭘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등록증을 첨부할 일이 없이 법정 서식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니까 방문도 가능하고 전자문서에 신고도 할 수가 있다. 요거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얼마부터요? 3월 초과 신고해야 한다. 초과할 수 없다 나오면 기간 제한이니까 얼마? 6개월. 요걸 잘 바꾸니까 유의하시라고. 그러면 이건 앞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3월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어디서 들어보셨는가? 개설 등록 절차에서 이 나왔어요.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정 설정 신고했죠. 등록증 찾았죠. 인장 등록했죠. 업무를 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서 등록증 찾아오다가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되었죠. 그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3월 초과이면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도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 말 아니야? 뭐하고 똑같다? 휴업하고 똑같아.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도 3월 초과 휴업이니까 미리 뭐 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휴업 기간 중은 결격 사유가 아니죠. 앞에 간단히 나왔듯이 휴업 기간 중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쉬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니까 사무소 이전할 수 있겠나 없겠네요. 휴업 기간 중 사무소 이전할 수 있겠나요 없겠네요. 있어요.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도 할 수 있고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여기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됐죠. 제가 보세요. 거기 밑에 1번 휴업 신고 있죠. 사전 신고.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얼마? 3월 초과 밑줄. 뒤에 휴업을 하고자 밑줄. 둘째 줄 뒤에 등록증 첨부하여 밑줄. 며칠 전까지 신고하라고? 미리 신고 밑줄. 따라서 3월 이하는 초과 아니죠? 신고 의무가 없다. 휴업 신고할 때 며칠 전까지 기한 없이 미리만 신고하면 된다. 돼 있죠? 사전 신고이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 후 얼마?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3월 초과 휴업이니까 미리 뭐 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3번 그래도 지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가 사정이 있으면 분사무소별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휴업 기간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나오면 기간 제한이니까 6월 괄호. 예외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다. 이번에 부득이한 사유에서 질병, 요양, 징집이병, 취약 있죠? 그런 항목이 있으면 그때는 6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다. 3번의 기간 변경 및 재개 신고 땡땡. 변경 신고나 재개 신고는 뭐 한 다음이라고요? 휴업 신고한 다음이니까 등록증 첨부해요. 등록증 첨부 X. 등록증을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뭐도 가능하고 전자문서 신고 O. 그죠? 그게 결론이에요. 등록증 첨부 X, 전자문서 신고 O. 1번에 휴업한 중기업의 재개, 휴업기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둘째 줄 끝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죠? 2번에 휴업한 중기업의 재개 신고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휴업,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뭐 할 수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 기간 중에도 재개할 수 있다 없다? 기간 만료가 되어도 재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줄 3분의 셋째 줄 이 경우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이죠. 며칠 이내 반환, 즉시 반환. 이번에 폐업 신고는 위에 나왔듯이 등록증 첨부해야 하네요. 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 했죠. 1번 폐업하고자 하는 때 둘째 줄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됐죠? 등록증 첨부하니까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은 자유예요. 휴업 기간 중이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는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이죠. 이니까 폐업은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이면 결격이니까 이중 소속도 안 되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등록은 물론이고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보존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중 등록
등록은 물론이고 이중 소속도 할 수 없다. 어쨌든 업무 정지 기간 중이어도 여전히 누구이고 개업 공인중개사이니까 이중 소속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폐업 신고했다. 가게 문 닫았죠.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한다. 맞죠? 지체 없이 자리에 최근에 1개월 이내에서 틀린 질문 나온 적 있어요. 지체 없이 밑에 1개월 X 적어보시고. 4번은 6주째 배우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밑에 3번에 협회 통보 있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당연히 등록한 청 관할 지역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한 청은 신고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협회에 통보한대. 제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밑줄하시면 돼요. 신고하자는 것은 다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임의적 등록 취소는 나중에 배우시고. 그래서 옆에 111페이지 서식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서가 한 장에 같이 있죠. 부동산 중개업 밑에 누구도 되어 있어요. 분사무소 밑줄. 분사무소도 같이 되어 있다. 그 말은 주된 사무소는 영업하고 있고 사정이 있는 분사무소만 따로 떼어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휴업, 폐업 신고할 때는 요 서식 이외에 등록증 첨부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 그 말이고, 재개, 변경 신고는 요 서식만 제출하고 하면 되고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전자문서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기시면 간판 철거 있죠. 이것도 간단한 내용인데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밑에 세 가지 경우이면 간판 철거하라 그 말입니다. 며칠요? 지체 없이, 첫째 줄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세 가지 경우입니다. 1번에 사무소 이전 사실 신고했다. 몇 줄? 이전 신고했다 그 말은 남구 무구동 100번지 가게 두었다가 101번지로 옮겨서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죠. 그럼 중개업은 101번지에 사고 있을 거 아니야. 이전한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그러면 종전 100번지 가게 간판 걸어두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중개업에서 단속이 안 되니까 철거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폐업 신고한 경우. 폐업 신고하면 등록증 반납했죠. 간판 철거하란 말이고. 세 번째,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3년간 가게 문 닫아야죠. 등록증 반납하고 간판 철거야. 그럼 지체 없이 간판 철거 대상은 몇 가지다? 세 가지면 폐업 신고 옆에다가 최근 시험에 6월 초과 휴업 신고한 때 철거해요. 휴업 신고는 X입니다. 휴업 신고는 다시 가게 문을 열 목적이니까 휴업 신고한 것은 철거 대상이 아니고, 등록 취소 밑에 업무 정지 처분은 업무 정지 받은 기간 동안에 가게 문 닫지만 업무 정지 기간 끝나면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폐업 신고는 간판 철거 대상인데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 대상이 아니고, 등록 취소 처분은 철거 대상인데 업무 정지는 철거 대상이 아니다.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밑에 대지핑이 있나요? 철거해야 되죠. 세 가지 경우면. 철거 안 한다고. 그럼 등록관청은 철거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어떤 법에 따라?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는 있죠. 그럼 보세요. 철거해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이잖아요. 철거해야 한다 의무조항이죠. 밑에 과태료 처분 같은 거 있나 없나요? 없다고 말은 철거 의무조항이지만 위에 타이틀에 철거, 간판의 철거 옆에 과태료 부과 X.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무소는 내가 가게 두었던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옮겼잖아요. 에? 여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죠. 내가 종전에 100번지 있는 간판을 내가 철거할 필요는 있어 없어요? 내가 내 비용대로 철거할 필요가 없지. 폐업 신고해서 등록증 반납했잖아요. 가게 문 닫았잖아요.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내가 법적으로는. 그런데 철거 안 하고 그냥 둬버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중개업에서 단속이 안 되니까 법상의 규정은 의무장이 되어 있지만 철거 좀 해달라 그런 취지예요. 그 의무장이지만 철거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없다고. 그런데 철거하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중개업이 안 되니까 대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9, 10월달 되면 동형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 가시게 되면 다음에 열간사항 중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한 문제씩 나와요.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뭐는 간판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는 대집행은 하지만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 옆에 문제 있죠. 몇 개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문제가 29의 문제죠. 29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그 다음 조건을 정확하게 밑줄해요. 관할 지역 외 밑줄.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다. 조건 붙었죠. 틀린 것 X하시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누가 해요? 이전 후가죠. 답이 1번이다. 그죠? 2번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 2월 10일 맞죠? 3번은 주된 등을 주된 사무소죠.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이전 후. 조건이 위에 관할 지역 외가 붙어 있으니까 등록증 걸고 있는 주된 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나면 후죠.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무조건 두 가지는 가져가야죠.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죠? 5번에 분사무소 밑줄.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밖으로 옮겼죠. 어디 가서 신고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한 신고했죠. 그걸 모르고 있는 두 사람 다 통보해야지.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군구청장이 통보한대. 넘겨보시고 3번도 29의 문제네요. 중개사무소 명칭 표시광고 밑줄 하시고 옳은 것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는 밑줄 개설 등록하지 않았다. 누가 아니다. 개업공인사 아니면 부동산 중개 명칭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8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쓰고 5자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고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처럼 유사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죠?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 설치 의무는 없죠? 하는 경우에 뭐를 넣으라고? 본인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틀렸죠? 3번의 부칙 사무소 명칭에 몇 자는 못 써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답 3번이죠. 사용하게 되어도 제재는 얼마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다. 등록관청은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대한 철거명할 수 있죠.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어 없어요? 틀렸죠. 법인인 개업 법인 동그라미 개업 공인에서는 표시광고 의무는 없죠.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하고 누구의 성명을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죠. 난이도는 거의 많이 없죠. 4번 법인 동그라미 겸업 몇 조? 14조. 할 수 있는 업무 14조에 들어가 있는 걸 골라봐라 그 말이죠. 그 기억 보세요. 주택의 임대 관리만 밑줄해 보세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 관리는 할 수 있어 없어요? 가능한데 뒤에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틀렸고. 부동산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가능하죠? 이거 보세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소개만 하지 용역에 제공하면 안 된다고.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분양 대행할 수 있죠. 공매 업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그렇게요. 옆에 페이지 6번 보세요. 작년 문제가 이제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고용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갑 밑줄 소속을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밑줄 중개 대상물 거래상 종료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중개 의뢰인 병의 판단을 거르치겠다. 거기까지가 다음 주 배우시는 7금지 금쟁이요. 형벌이 1-1이야. 뒤에 재산상 손해입혔다 돼 있죠. 그러면 직접 사고 친 사람 누구예요? 소속을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죠. 소속을은 나중에 비우시면 이 금쟁 위반하면 자격정지 대상이야. 손해배상 책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기업 공인중개사는 직접 사고 친 건 아니죠? 자기도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금증이 위반한 것은 자기가 한 것으로 보죠. 그럼 등록 취소 받을 수도 있겠네. 양벌 규정 재판 받아서 과실이 있으면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죠. 그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재가 1-1인지 3-3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이 문제 풀린다고. 그러면 1번 의뢰 행위는 자격정지 대상이다.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소속이 지금 사고 친 거 아니야? 자격정지 맞고. 을은 1-1 맞죠? 등록관청은 갑의 행위를 보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네 번째 병은 손해입은 사람이죠. 병을 을로 고치셔야 되네. 잘못됐다. 을은 징역형 벌금형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갑은 을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갑이 무과실이죠. 벌금형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죠. 답이 4번이 돼.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대. 7번에 인장 등록도 작년 문제죠. 인장 등록 밑줄에 틀린 건 X. 소속은 업무 개시 전 등록해야죠. 변 7 맞죠? 법인 인장 등록은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만 이름을 쓰죠. 네 번째 분사무소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남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어디 가서 등록? 주된 사무소. 답이 5번 넘기시고 8번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 초가 휴업이죠. 신고해야 한대. 맞죠? 법령이 정한 사유 제외하고는 6월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틀렸고 휴업 신고는 언제까지? 미리 신고하는 것이지 휴업 개시 후 종료 전 말 만들기도 힘들겠죠. 이런 말을.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런 틀린 지문 있죠. 이런 거는 계속 읽지 마시고 맞게 고치시고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고치시고 다 지우셔야 돼. 계속 읽으시면 이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디귿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고치셔야 되고 다섯 번째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등록증 첨부해요? 없다. 그죠? 여기까지가 출제가 되면 12개, 13개, 14개 나와요. 거의 다 맞추셔야 돼. A형 문제 풀면 이게 거의 앞에 몰려있는 문제. 이 부분이 A형 문제.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앞에 고용인 배우셨죠? 고용인은 중개업무와 관계있다. 그건 업무정지고 인장도 중개업무와 관계있죠? 그거는 업무정지야. 그거 빼고 등록증 개시, 사무소 명칭, 5개 광고물, 표시광고, 사무소 이전, 휴피업 신고는 중개업무 관계없죠? 이건 다 제재가 뭐 100만 원 이하. 지금부터 이제 중개업무를 배우신다고. 타이틀이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밑에 1절에 중개계약 밑줄. 중개계약은 들어보신 적이 있다 없다? 중개업 용어 정의할 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 용어 정의 박스 밑에 7번 달아서 중개계약도 적어봤어요. 자, 보세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거죠. 이때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손님이 왔네. 손님 이름이 뭐야?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 중개 의뢰인이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해주겠다고? 중개들에다 승낙하면 부동산에 온 중개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간 체결되는 계약이 뭐? 중개계약. 그래서 타이틀에 중개계약 있죠. 중개계약 땡땡 하시고 누구와 누구 간 계약?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적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고자 하는 손님인 개인이 개업 공인인사 가게 와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업무를 맡기죠. 계약을 도와달라고 일을 맡기는 계약이 중개 계약이죠. 그러면 민법이란 법에 의하면 개인 간의 일을 맡기는 여러 제도가 있겠네. 도급 계약도 공사 좀 해달라 그 말 아니야. 대리권 수여하는 것도 대리해달라 그 말이고, 위임 계약도 사무 좀 처리해달라고 맡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판례에서 공인중개사법상 누구와 하고 누구 간, 중개의뢰인 간,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 법률 관계, 어떤 계약은 중개 계약은 판례에서 민법상 뭐하고 같다 보고 있는가? 위임과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타이틀 밑에 한 개 적어보시라고. 판례 적으시고 판례 땡땡 하시고 중개 계약은 민법상 위임 관계와 같다. 중개 계약은 민법상 위임 관계와 같다. 일을 맡긴다는 취지에서 판례에서 민법상 위임 관계와 같다 해놓고, 그러면 중개 계약하고 위임 계약은 공통점이 있다 없다? 공통점이 있으니까 같다 있겠지. 그러면 위임 관계가 같다. 어떤 점에서 같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들어보셨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게 공통점이에요. 선량한 관리자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적으시라고요. 땡땡 하시고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그럼 나중에 다시 다음 주 가시면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우리 법에서 직접 정한 게 아니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다.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시험 나오고. 됐죠? 나중에 3, 4월 가면 뭐 중개계약은 낙성 불효식이다.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 그러면 밑에 1번에 일반 중개계약 있나요? 일반 중개계약 밑줄 하시고 일반 동그라미 넘겨보시고 119페이지 위에 2번에 전속 중개계약 있나요? 밑줄 하시고 전속 동그라미. 시험은 전속 중개계약이 거의 매년 나와요. 저기 뒤에 319페이지 가보세요. 319페이지. 거기 서식 제목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서 밑줄 하시고 두 장이나 있죠. 넘기시면 그 다음에 321페이지 서식 제목이 뭐예요? 전속 중개계약서도 서식이 있다 그죠? 조금 쉬셨다가 요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